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무릎이 뻣뻣하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이나 예전엔 거뜬히 걸었던 공원 산책길이 이제는 중간에 앉아서 쉬어야 할 만큼 힘들어진 순간, 혹은 손자를 안아 올리려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은 순간. 아,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지금 여러분의 다리가 약해지고 있다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이 매일 아침 드시는 그 건강한 과일 접시가 문제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일, 그 건강의 상징이라는 과일이요. 우리는 평생 과일은 몸에 좋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모든 과일이 60대 이상의 우리 몸에 이로운 건 아니에요. 어떤 과일은 우리의 다리 힘을 빼앗고 관절을 뻣뻣하게 만들며 심지어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의 다리 건강을 조용히 망치는 7가지 과일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먹으면 좋은 다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과일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긍정창고 구독자님들께 공개하려고 하니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같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노년층을 위해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앞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조언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도 꼭 켜주세요. 자,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침 건강을 챙기기 위해 과일 한 접시를 정성스레 준비합니다. 달콤한 파인애플 한 조각, 부드러운 바나나, 그리고 상큼한 오렌지 한 쪽. 이건 내 몸의 최고의 선물이라며 미소를 지으시죠. 그런데 그 과일 접시가 사실은 여러분의 다리 힘을 빼앗고 무릎을 뻣뻣하게 만들고 심지어 아침마다 느껴지는 그 묵직한 통증의 원인일 수 있다면 충격적이죠.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영희 할머니는 68세, 평생 과일을 사랑하셨어요. 특히 바나나와 오렌지는 매일 빠지지 않는 아침 식사의 단짝이었죠. 과일은 자연의 선물, 건강의 비결이라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뻐근하고 동네 공원 한 바퀴를 돌기도 전에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셨어요. 나이 탓이겠지 하시며 넘기셨지만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뜻밖의 말을 하셨어요. 할머니, 과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특히 바나나와 오렌지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건 평생 들어온 상식이 아니었나요? 여기서 놀라운 진실을 공개합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 몸은 젊을 때와 다르게 반응합니다. 60대, 70대가 되면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신진대사는 떨어지며 관절과 근육은 예민해져요. 젊을 땐 거뜬히 소화되던 과일 속의 당분과 산성 성분이 이제는 우리 다리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면 문제는 과일 속 당분인 프럭토스, 글루코스과 산성 성분인 시트르산, 말산에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프럭토스는 간에서 요산으로 변환되는데 이 요산은 관절에 쌓여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무릎과 발목, 종아리 같은 하체 관절에 치명적이죠. 또한 높은 혈당 지수를 가진 과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이로 인해 미세혈관이 손상됩니다. 이 혈관들은 다리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통로인데 손상되면 다리가 쉽게 피로해지고 부종이 생기며 심지어 경련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조용히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을 오르다 무릎이 뚝 소리를 내며 아프거나 손자를 안으려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어요. 영희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과일이 다리 건강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일이 특히 위험할까요? 파인애플은 상큼하지만 산성과 당분이 높아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바나나는 칼륨의 왕이라지만 빠르게 흡수되는 당분이 혈당을 흔들고 염증을 부추깁니다. 오렌지의 비타민 C, 좋아요. 하지만 시트르산은 이미 예민한 관절에 불을 지를 수 있죠. 이 모든 게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었던 선택의 이면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다리가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아침마다 느껴지는 그 무거움, 계단을 오를 때 시큰거리고 잠깐 걸었을 뿐인데 찾아오는 통증. 그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과일이 보낸 SO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이 다리 건강을 해치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각 과일마다 왜 위험한지, 어떤 일이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는지, 그리고 실제로 겪은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생생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편안히 앉아서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의 다리 건강을 되찾는 첫 걸음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파인애플입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입안에 상큼한 즙이 터지는 듯한 느낌이죠. 시장에서 노랗게 빛나는 파인애플을 보면 저절로 손이 가는 과일이에요. 특히 브로멜라인이라는 성분 덕분에 염증을 줄여준다는 소문으로 건강식품의 대명사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60대 이상 시니어 여러분께는 이 상큼한 과일이 조용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수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70세인 이수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파인애플 한 조각을 디저트로 드셨어요. 이게 내 활력의 비결이야 하시며 즐기셨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종아리가 자꾸 붓고 무릎이 뻣뻣해지셨어요. 병원에 가보니 의사가 물어보셨어요. 할아버지, 혹시 파인애플 자주 드시나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죠. 파인애플이 문제라니 도대체 왜?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파인애플은 높은 당분과 강한 산성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국립보건원 NI의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이로 인해 다리와 발의 미세혈관이 손상될 수 있답니다. 이 혈관들은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중요한 통로인데 손상되면 다리가 무겁고 피로하며 부종이 생길 수 있어요. 게다가 파인애플의 산성 성분은 관절염이 있는 분들의 관절을 더 자극해요. 마치 불 위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이미 예민한 무릎이나 발목에 염증을 부추길 수 있죠. 더구나 브로멜라인은 혈액 희석제 같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혈압약이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파인애플을 과하게 먹으면 약효가 변할 위험이 있답니다. 무서운 건 이런 변화가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을 오르다 무릎이 욱신거리거나 종아리가 뻐근해질 때까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죠. 그러니 파인애플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소량으로만 즐기세요. 두 번째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즐겨 먹는 바나나예요. 이 부드럽고 달콤한 과일은 아침 식탁의 단골 손님이죠. 칼륨이 많아 근육에 좋고 에너지를 준다고 하니 시니어 분들께도 인기 만점이에요. 하지만 이 바나나가 여러분의 다리 건강을 갉아먹는 숨은 적일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최영자 할머니의 사례를 볼까요? 65세인 최영자 할머니는 매일 바나나 2개를 꼭 챙겨 드셨어요. 이게 내 다리 힘을 지켜주는 비결이라 믿으셨죠. 그런데 최근 들어 아침 산책길에서 다리가 무겁고 발목이 붓는 느낌이 잦아지셨어요. 병원에서 혈당 검사를 해보니 바나나의 높은 당분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바나나에는 자연당과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이 풍부해요. 이 성분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잦은 혈당 급등은 인슐린 저항을 유발할 수 있죠. 미국 당뇨병학회 에이다의 자료에 따르면 이런 혈당 변화는 전신염증을 증가시키고 특히 다리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다리 근육의 혈액 공급이 줄어들고 뻣뻣함이나 부종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바나나는 수분 저류를 일으킬 수 있어 발과 발목이 붓거나 관절이 뻣뻣해질 수 있답니다. 최영자 할머니는 바나나를 줄이고 대신 섬유질이 풍부한 배로 바꾸셨어요. 몇 주 뒤 아침마다 느껴지던 다리 무거움이 줄고 산책이 한결 가벼워지셨답니다. 바나나를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루 1개 이하로 가능하면 아침보다는 점심에 드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달콤한 포도예요. 포도는 작고 먹기 편해서 한 알, 2알 집어먹다 보면 어느새 한 송이가 사라지죠. 그 달콤함 때문에 디저트로 간식으로 사랑받는 과일이에요. 하지만 이 작은 알갱이가 여러분의 다리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67세인 이정희 할머니는 포도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특히 포도 한 송이를 TV 앞에서 먹는 게 하루의 낙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무릎이 욱신거리고 발가락이 붓는 느낌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통풍 진단을 받으신 뒤 의사가 포도를 줄이라고 하셨어요. 포도가 왜요? 하시며 놀라셨지만 이유를 듣고 나서야 고개를 끄덕이셨죠. 포도에는 과당 프럭토스 2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과당은 간에서 처리되며 요산으로 변환되는데 이 요산은 관절에 쌓여 염증을 유발합니다. 미국 류마티스 학회 ACR의 연구에 따르면 높은 요산 수치는 통풍과 관절염을 악화시키고 특히 무릎, 발가락, 종아리의 통증을 일으킬 수 있죠. 포도는 작아서 더 많이 먹게 되는데 이게 오히려 요산을 빠르게 쌓이게 만들어요.
작다고 무해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작아서 더 자주, 더 많이 먹게 되는 게 문제죠. 이정희 할머니는 포도를 줄이고 블루베리로 바꾼 뒤 통증이 줄고 발이 가벼워지셨어요. 포도를 좋아하신다면 하루 한 줌 이하로 제한하고 물을 많이 드셔서 요산 배출을 돕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과육즙이 많은 수박이에요. 수박은 여름이면 누구나 찾는 시원한 과일이죠. 수분이 많아서 갈증도 해소되고 더운 날 여름에 특히 입맛을 돋워주는 최고의 과일이에요. 하지만 이 수박이 여러분의 다리 건강에 숨은 적일 수 있다는 사실 놀라시죠? 박철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볼까요? 72세인 박철수 할아버지는 여름마다 수박을 한 통씩 사다 드셨어요. 수분 보충에 이만한 게 없지 하시며 즐기셨죠. 그런데 최근 들어 다리가 무겁고 무릎이 뻐근한 느낌이 심해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박의 높은 혈당 지수를 지적하셨고 그제야 할아버지는 수박을 줄여야겠다고 마음먹으셨어요. 수박은 혈당 지수 GI가 높은 과일이에요. 이는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는 뜻이죠.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NIA 연구에 따르면 나이 들수록 인슐린 반응이 느려지는데 혈당 급등은 염증을 유발하고 다리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다리 부종, 피로,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수박은 수분이 많아 안전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여러분의 다리를 서서히 무겁게 만들 수 있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수박 대신 배나 파파야로 바꾼 뒤 다리 부종이 줄고 걸음이 가벼워지셨어요. 수박을 드시고 싶다면 소량으로 그리고 식사 사이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는 새콤달콤한 오렌지예요. 이 밝고 상큼한 과일은 비타민C의 대명사죠. 아침에 오렌지 한 쪽이나 오렌지 주스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 오렌지가 여러분의 관절에 자극을 줄 수 있다면 어떠실까요? 김미영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66세인 김미영 할머니는 매일 오렌지 주스를 한 잔씩 마셨어요. 비타민C가 면역력을 키워준다던데? 하시며 건강을 챙기셨죠. 그런데 아침마다 무릎이 뻣뻣하고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오렌지의 시트르산이 관절에 자극을 줄 수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오렌지에는 시트르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이 성분은 젊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나이 들면 관절염이나 염증이 있는 관절을 자극할 수 있죠. 영국 관절염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산성 성분은 이미 예민한 관절에 염증을 악화시켜 무릎 뻣뻣함이나 엉덩이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답니다. 특히 아침에 무릎이 뻐근하거나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 다리가 무거운 분들은 오렌지를 주의해야 해요. 김명 할머니는 오렌지 주스를 체리로 바꾼 뒤 아침마다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셨어요. 오렌지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하루 한두 쪽 이하로 드시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는 새콤하고 입맛 돋우는 청사과예요. 청사과는 덜 달고 상큼해서 건강한 과일로 여겨지죠. 사과는 건강의 보물이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청사과가 여러분의 다리에 숨은 함정을 깔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상훈 할아버지의 사례를 볼까요? 69세인 이상훈 할아버지는 매일 청사과 하나를 간식으로 드셨어요. 덜 달아서 혈당에도 좋겠지 하시며 좋아하셨죠. 그런데 최근 들어 다리 경련이 잦아지고 무릎이 뻐근한 날이 많아지셨어요. 영양사와 상담해보니 청사과의 말산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셨죠. 청사과에는 말산 마릭 아sid과 당분이 숨어 있어요. 말산은 소화기관과 관절을 자극할 수 있고 당분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미국 국립신장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말산은 근육과 관절에 자극을 주며 특히 나이 들면 다리 경련이나 피로를 유발할 수 있죠. 청사과를 먹은 뒤 다리가 무겁거나 밤에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이게 원인일 수 있어요. 이상훈 할아버지는 청사과 대신 배로 바꾼 뒤 다리 경련이 줄고 아침 산책이 편해지셨어요. 청사과를 좋아하신다면 하루 반쪽 이하로 드시고 식사 후에 먹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는 입안 가득 퍼지는 태양의 과일 망고예요. 망고는 여름철 인기 만점인 달콤한 과일이죠. 그 부드러운 과육과 진한 단맛은 누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망고가 여러분의 다리 건강을 망칠 수 있다면 어떠실까요?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71세인 박순자 할머니는 망고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여름이면 망고를 썰어 손자와 함께 먹는 게 큰 기쁨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리가 무겁고 손가락과 발목이 붓는 느낌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혈당 검사를 해보니 망고의 높은 당분이 염증을 유발하고 있었어요.
망고는 당분 함량이 매우 높아요. 미국 심장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높은 당분은 혈당 급등을 일으키고 이는 인슐린 불균형과 염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나이 들면 이런 혈당 변화는 다리 혈관에 부담을 주고 무거움, 감각 이상, 관절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죠. 망고 한 조각이 주는 달콤함은 유혹적이지만 그 뒤에 숨은 염증은 여러분의 걸음을 무겁게 만들 수 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망고를 줄이고 아보카도로 바꾼 뒤 다리 힘이 살아나고 부종이 줄었답니다. 망고를 드시고 싶다면 소량으로 그리고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리 건강을 조용히 망치는 7가지 과일에 대해 알아봤어요. 파인애플, 바나나, 포도 같은 과일들이 우리 무릎과 다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조금 충격적이셨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희망의 메시지를 드릴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다리 힘을 되찾고 아침 산책을 가볍게 만들어주며 손자와 함께 공원을 거닐 때 웃음을 되찾아줄 5가지 과일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과일들은 단순히 맛있는 간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통증 없는 걸음을 선물하는 건강의 동반자예요. 자, 편안히 앉아서 이 희망찬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활기찬 내일을 위한 첫걸음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시니어 분들에게 좋은 과일 첫 번째는 입안에서 터지는 새벽의 청량함이 가득한 블루베리입니다. 이 작고 파란 보물은 그냥 예쁜 과일이 아니에요. 이 작은 알갱이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다리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의 보고랍니다. 이영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68세인 이영순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무릎이 뻐근하고 아침마다 다리가 무거웠어요. 수시로 시큰거리고 비 오는 날에 더 심하다 하시며 힘들어 하셨는데 딸이 블루베리 한 줌을 간식으로 챙겨주셨어요. 엄마, 이거 먹어보세요. 관절에 좋다던데요? 반신반의하며 블루베리를 먹기 시작한 지 몇 주 후에 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하고 동네 산책길이 한결 가벼워지셨어요. 왜 블루베리가 이렇게 좋을까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안토시아닌은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관절과 근육의 피로를 완화한다고 해요. 특히 나이 들수록 약해지는 다리 혈관에 산소와 영양을 더 잘 공급해줘요. 이로 인해 무릎 통증이 줄고 다리가 가벼워지는 거죠. 게다가 블루베리는 혈당 지수가 낮아서 혈당 급등 없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줍니다. 이영순 할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요구르트에 블루베리 한 줌을 얹어 드신답니다. 블루베리를 알고 먹으니 더 챙겨 먹게 돼요.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전보다는 무릎 통증도 나아지고 편해졌어요. 여러분도 블루베리를 하루 한 줌 아침이나 간식으로 드셔보세요. 신선한 블루베리가 비싸다면 냉동 블루베리도 효과는 똑같아요. 두 번째는 통증 잡는 붉은 구슬 체리예요. 체리, 이 새빨간 과일은 디저트로만 먹기엔 너무 아까운 보물이에요. 특히 통풍이나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체리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답니다. 최만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볼까요? 70세인 최만수 할아버지는 몇 년 전 통풍 진단을 받으셨어요. 발가락과 무릎이 욱신거려 밤잠을 설칠 때도 많았죠. 약을 먹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속상하던 차에 영양사가 체리를 추천해 주셨어요. 하루 한 줌만 드셔보세요. 요산을 줄이는 데 도움됩니다.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며 체리를 먹기 시작했어요. 몇 주 뒤에 놀랍게도 발가락 통증이 줄고 아침 산책이 훨씬 편해지셨어요. 체리가 왜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체리에는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 풍부해요. 미국 류마티스 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체리의 이 성분들은 요산 수치를 낮추고 관절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요산은 통풍과 관절염의 주범으로 특히 무릎과 발가락에 쌓여 통증을 일으키죠. 체리는 이 요산을 몸 밖으로 배출하도록 도와 다리 통증을 줄이고 걸음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체리는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 급등 없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요. 최만수 할아버지는 이제 여름이면 체리를 꼭 챙겨 드신답니다. 이 붉은 구슬이 내 다리를 살렸어요. 과일 싫어하는 손자한테도 알려주고 같이 먹고 있는데 손자도 느끼는지 그 다음부터 자기가 알아서 챙겨 먹더라고요. 최할아버지는 가족들, 운동하는 손자에게도 체리를 권한다고 합니다. 체리는 신선한 걸로 하루 10에서 15알 또는 냉동 체리로 스무디에 넣어 드셔도 좋아요.
단 당이 많은 체리 주스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부드러운 건강의 선물 아보카도예요. 크림처럼 부드러운 이 과일은 최근 건강식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과일이 아니라 버터 같아 하시며 웃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아보카도가 여러분의 다리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동맹군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67세인 김순자 할머니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계단 오르기가 힘드셨어요. 아침마다 다리가 무겁고 손자를 안아 올릴 때마다 힘이 부족했죠. 그러던 중 친구가 아보카도를 추천해 줬어요. 샐러드에 넣어 먹어보세요. 관절에 좋다던데요? 할머니는 아보카도를 반으로 갈라 샐러드에 넣어 먹기 시작했어요. 몇 달 뒤 무릎 통증이 줄고 아침 산책길에서 손녀와 함께 더 멀리 걸을 수 있게 되셨어요. 아보카도가 왜 다리 건강에 좋을까요? 아보카도에는 건강한 단일 불포화 지방과 비타민 E가 풍부해요. 영국 관절염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이 지방은 관절 염증을 줄이고 연골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또한 아보카도는 혈액순환을 개선해 다리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더 잘 공급해 줍니다. 혈당 지수도 낮아서 혈당 급등 없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제공하죠. 김순자 할머니는 이제 아보카도를 샐러드나 토스트에 얹어 매일 드신답니다. 아보카도는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아침마다 샐러드에 으깨서 레몬 넣고 먹고 스무디로 해서 다양하게 먹고 있어요. 그 덕에 걸어도 무릎 때문에 힘들지 않게 잘 다녀요. 아보카도는 익은 걸로 반쪽씩 샐러드나 스무디에 넣어 드셔보세요. 처음엔 낯설어도 먹다 보면 그 부드러움에 푹 빠지실 거예요. 네 번째는 소화와 염증을 한 번에 잡는 파파야예요. 이 달콤하고 즙이 많은 열대 과일은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인기를 얻고 있죠. 그 생소한 이름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 파파야를 꼭 챙겨 드시고 싶으실 거예요. 박영철 할아버지의 사례를 볼까요? 71세인 박영철 할아버지는 소화가 잘 안 되고 다리가 자주 뻣뻣했어요. 특히 식사 후엔 다리가 무겁고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 때문에 속상하셨죠. 그러던 중 딸이 파파야를 사다 주셨어요. 아빠, 이거 소화에도 좋고 다리에도 좋대요. 할아버지는 파파야를 반으로 갈라 씨를 파내고 한 숟갈 떠먹기 시작했어요. 몇 주 뒤 소화가 편해지고 다리 경련도 줄어들었어요. 파파야가 왜 이렇게 좋을까요? 파파야에는 파파인이라는 소화 효소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파파인은 소화를 돕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나이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면서 몸에 염증이 쌓이기 쉬운데 파파야는 이를 완화해 다리 혈관과 근육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파파야는 섬유질이 많아 혈당을 안정시키고 다리 부종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줘요. 박영철 할아버지는 이제 파파야를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즐기신답니다. 이 과일 덕에 다리가 가벼워졌어요. 지금은 손자와 함께 공원 산책을 즐기시죠. 파파야는 익은 걸로 반쪽씩 스무디나 샐러드에 넣어 드셔보세요. 씨는 먹지 말고 과육만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차분한 품격을 지닌 과일의 신사배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잘 먹는 이 과일은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니에요. 그 아삭한 식감과 달콤한 즙은 다리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이옥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69세인 이옥자 할머니는 아침마다 다리가 무겁고 발이 자주 붓는 게 고민이었어요. 특히 시장에 다녀온 날이면 다리가 뻐근해서 소파에 앉아만 계셨죠. 그러던 중 친구가 배를 추천해 줬어요. 배를 매일 먹어보세요. 부종도 줄고 다리도 가벼워질 거예요. 할머니는 배 한 조각을 간식으로 먹기 시작했어요. 몇 주 뒤 발 부종이 줄고 시장을 다녀와도 다리가 덜 무거웠어요. 배가 왜 다리 건강에 좋을까요? 배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생각보다 당분 함량이 적어요. 미국 심장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섬유질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다리 부종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또한 배는 수분이 많아 몸에 독소를 배출하고 관절과 근육의 염증을 완화해 줍니다. 특히 한국 배는 아삭한 식감 덕에 먹는 재미까지 더해 외국으로 역수출하는 기특한 과일이에요. 이옥자 할머니는 이제 배를 껍질째 얇게 썰어 간식으로 드신답니다. 이 아삭한 배가 내 다리에 힘을 줬어요. 시장에서 손자와 함께 장바구니를 들고 다녀도 힘들지 않아요. 배는 하루 한 조각 껍질째 드시면 섬유질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어요. 신선한 한국 배로 시작해 보세요.
블루베리, 체리, 아보카도, 파파야, 그리고 배. 이 5가지 과일은 여러분의 다리 건강을 지키고 통증 없는 걸음을 선물해 줄 거예요.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셨듯이 이 과일들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활기찬 노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이수철 할아버지, 김순자 할머니처럼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한 조각, 한 줌의 과일이 여러분의 아침을 그리고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리 건강을 조용히 망치는 7가지 과일과 반대로 다리 힘을 되찾아주는 5가지 멋진 과일을 만나봤어요. 김영희 할머니, 최만소 할아버지, 이옥자 할머니처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도 마음이 움직이셨을 거라 믿어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마다 가벼운 다리로 동네 공원을 거닐고 손자와 함께 계단을 오르며 웃는 모습. 무릎 통증 없이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집에 돌아와도 여전히 힘이 넘치는 하루. 그 모든 게 멀게 느껴졌던 분들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지금 그 꿈이 한 발짝 가까워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건강한 선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니까요. 나이 들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현명하게, 더 사랑스럽게 자신을 돌보는 과정이죠. 내일 아침 과일 접시를 준비할 때 파인애플 대신 블루베리를, 오렌지 대신 체리를 올려보세요. 그 한 조각의 선택이 여러분의 다리에 힘을 주고 삶의 활기를 더할 거예요. 작은 변화 한 걸음이 여러분을 통증 없는 내일로 이끌어 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비밀을 공개할게요. 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알림, 종을 꼭 눌러주세요. 긍정창고 구독자님들과 함께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갈 거예요. 같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 이웃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함께 활기찬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웃음,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